16부작으로 기획된 배드배치 시리즈가 어느덧 5화 방영을 마쳤습니다. 2화와 3화가 배드배치 캐릭터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 묘사를 위해 드라마 위주로 돌아갔다면 4화와 5화는 액션 위주의 에피소드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두 에피소드가 더 마음에 들었지만 최신화들도 나름 인상적이었던 것 같네요. 다만 필러 에피소드라면 필러 에피소드였던 두 에피소드에 관해서 딱히 후기 영상으로 빼서까지 이야기를 나눌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례적으로 후기와 분석 영상을 합쳐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튼 우선 4화와 5화 줄거리부터 보고 가시죠. 4화의 제목은 궁지, 5화의 제목은 광란입니다. 운둔 생활을 하기 위해 무인 행성 아이다플로로 향하려던 배드배치. 하지만 연료와 식량이 부족할 뿐더러 하보크 머러도우가 은하제국의 지명수배 우주선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전부 해결하기 위해 위성 판토라에 착륙하기로 하는 배드배치. 웬일로 안전하게 위성에 착륙하는가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경남포 주인장이 배드배치의 우주선을 알아보고 그들의 위치를 현상금 사냥꾼 페넥샨드에게 알립니다. 페넥의 목표는 다름 아닌 오메가였는데요. 간신히 페넥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온 배드배치 대원들은 이제 자신들의 꼬리를 바짝 뒤쫓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판토라를 뜬 배드배치는 과거 제다이들의 정보원 중 하나가 행성 오드만텔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뒤쫓는 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오드만텔의 정보원 시드를 찾으려 합니다. 에코의 말대로 한 도박장에서 마주한 시드는 맨입으로 정보를 구할 수는 없다면서 그들에게 자이게리아 종족 노예상에게 빼앗긴 무치라는 아이를 구하면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무치가 아기 랭커였다는 사실에 벙찐 배드배치 대원들. 우여곡절 끝에 무치를 주인의 손에 돌려준 배드배치는 시드에게서 약간의 보수와 함께 그들을 뒤쫓는 이가 페넥샨드라는 신참이지만 무시무시한 현상금 사냥꾼임을 알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 이번 두 에피소드들은 액션 위주의 필러 에피소드라면 필러 에피소드였습니다. 다만 아직 배드배치의 모험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딱히 필러라고도 하지 못하겠네요. 렉스가 등장을 해야 그나마 이들이 목적의식을 갖게 될 것 같긴 한데 현재로서는 제국 초창기 은하계 유랑단에 가깝습니다. 정형화된 인트로 때문에 이런 식상함이 조금 더 빨리 느껴진 것 같네요. 1화를 비롯한 모든 에피소드들이 착륙, 모험, 이륙 순이니까요. 어쩌면 크로스웨어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아서 더더욱 평이하게 느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은 두 에피소드 속 각종 설정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이다플로라는 천체가 등장합니다. 배드배치는 이곳이 무인 위성이기 때문에 은둔을 위해 이곳으로 향하려는데요. 레전드에서도 캐넌에서도 처음 등장한 천체라 이후에도 등장할진 모르겠습니다. 위성 판토라가 등장합니다. 은하공화국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는 판토라는 행성 오르토 플루토니아의 위성이지만 자주 행성이라고 잘못 전달됩니다. 판토라인들은 피부가 푸른색이라서 미확인 지대의 치스 종족인 스론 대제독이 처음 스타워즈 은하계에 발견되었을 당시 눈병 걸린 판토라인이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판토라는 최고 의장이 통치를 하는 문화로 클론 전쟁기에는 치초가 그 자리를 맡고 있었지만 전쟁 초반에 판토라가 공전 중인 오르토 플루토니아의 권리 다툼 도중에 토착민들인 탈즈족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후의 의장직은 노틀로위스키 파파노이드 남작에게 넘어가는데요. 재밌게도 파파노이다 남작의 배우는 조지 루카스 감독 본인입니다. 영화 속에 파파노이다와 함께 등장하는 판토라의 의원인 치 이케이는 예상하셨겠지만 조지 루카스의 딸인 케이티 루카스입니다. 페넥샨드가 등장합니다. 배드배치가 더 만달로리안으로부터 28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나이가 어립니다. 5화에서 밝혀진 내용이지만 이 바닥에 등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누군가의 수주를 받고 오메가를 노리고 있는데요. 여담이지만 당연하게도 페넥의 성우는 만달로리안에서 직접 연기를 맡은 믹나웬입니다. 재미있게도 배드배치 버전의 페넥샨드의 캐릭터 디자인은 그녀가 만달로리안에 직접 등장하기 전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페넥샨드의 우주선은 처음 등장하는 기체입니다. 낯익은 디자인이긴 한데 기억이 나질 않네요. 전체적으로 상어를 닮았습니다. 행성 판토라의 씬에는 삭제된 벤트리스 이야기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혹시 배경에 등장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쉽게도 없었네요. 귀여운 로스캣이 등장합니다. 판토라 시민들이 행군하는 클론들을 보고 환호합니다. 클론 전쟁기의 분리파령이었던 셀루카미 행성과 공화국령이었던 판토라의 반응은 에코의 말 맞다나 확실히 다릅니다. 판토라에서도 셀루카미와 마찬가지로 램파르트 중장의 홀로그램이 체인코드 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화국 크레딧을 무상으로 제국 크레딧으로 교체해준다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공화국 제국 정권 교체기가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민들이 차이를 느끼기도 전에 행정 처리를 전부 끝낸 펠포틴의 수완 또한 감탄할 만합니다. 클론 트루퍼 인형이 등장합니다.
로그원에 등장했던 스톰트루퍼 인형과 비슷한데, 인형이라는 존재가 아이들을 위해 제작되는 아이템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시절 시민들이 정부군 군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헌터가 물건을 팔러 간 상점 주인이 에코를 드로이드로 착각하고 자신에게 팔라면서 2000 크레딧을 부릅니다. 크레딧 환율은 달러 환율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로 약 200만원 정도 되는 가격에 에코를 팔라고 한 이야기가 됩니다. 에코는 다른 건 몰라도 돈 200만원에 팔리는 건 자존심이 상했는지 결국 3000 크레딧까지 흥정에 성공합니다. 드로이드 상점 내부에 몇 가지 포스터들이 걸려있는데 그 중에 펄레미안 루트를 홍보하는 포스터가 있습니다. 펄레미안 무역로는 코로산트에서 외곽은하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는 우주 항로입니다. 우주 댕댕이들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부파크로 저항군 시리즈에서 주인공인 토라도자의 반려동물로 먼저 등장했었습니다. 클링크라는 이름의 귀여운 드로이드가 등장합니다. 짧은 팔다리로 아장아장 걷는 이 친구는 L2 시리즈 아스트로맥 드로이드로 앞서 말한 부파크와 마찬가지로 저항군 시리즈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페넥샨드가 저격술 이외에 6탄전을 펼칩니다. 장구펫의 클론을, 그것도 유전자 강화형 클론을 상대하는데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맨홀을 비롯한 판토라의 하수도 시설은 반란군 시리즈에서 본 로탈의 하수도 시설과 비슷합니다. 판토라 위성의 경찰력이 만달로어와 지오노시스제 기체들을 경찰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형 기체는 펜서 경찰차, 바이크형 기체는 플리크노트 바이크입니다. 레커가 머리를 또 다칩니다. 크로스에어의 경우에는 너무 예민해서 생체칩이 발동했다는 설정인데, 레커는 바보라서 작동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계속된 충격으로 갑자기 발동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 5번째쯤 되면 갑자기 돌변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메가가 탑에서 떨어지려는 순간 페넥은 오메가를 죽이지 않고 살리려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페넥이 오메가를 살려서 붙잡아 와야 한다는 의뢰를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진화나에서 카미노 정부가 슈퍼클론을 다시 복제하려는 계획을 넌지시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강화 클론을 회수하려는 카미노 정부에서 페넥을 고용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날라세 박사가 오메가를 배드배치와 함께 탈출시킨 까닭은 오메가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자 그들이라면 확실히 오메가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배드배치 또한 더 만달로리안의 두 번째 시즌처럼 배드배치와 오메가의 이별로 종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5화입니다. 판토라를 떠난 배드배치가 행성 오드만텔로 향합니다. 오드만텔은 제국의 역습에서 한솔로가 언급한 행성으로 덕분에 레전드 세계관 시절부터 범죄자들의 소굴로 자주 묘사된 곳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황폐화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클론 전쟁기 당시 다스몰의 그림자 동맹과 분리파 함대가 오드만텔에서 대전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분리파가 오드만텔에 궤도 폭격을 가해서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코믹스인 다스몰, 다소미르의 아들에서 묘사됩니다. 트렌도샨 종족 시드가 등장합니다. 처음 보는 데포르맨인데요. 트렌도샨 종족은 항상 기괴하게 뒤틀렸거나 포악한 성격이 외형에도 들어갔는데 새로운 다양성을 준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담이지만 시드가 고치고 있던 기계에는 어로베시로 크레딧 푸셔라고 써있습니다. 클론 전쟁 7시즌에 등장한 파란 쫄쫄이 이소리안이 등장합니다. 친구를 주워 패고 있습니다. 시드의 도박장 바에 새로운 희망 칸티나에 있던 IG 시리즈 드로이드의 대가리들이 달려있습니다. IG 드로이드는 이처럼 새로운 희망의 배경 소품을 이용하여 디자인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오메가가 시드를 알아봅니다. 무언가 검색해서 아는 듯 싶지만 사실 시드를 바라보더니 금방 알아차리는데요. 당신이 시드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도 아니고 당신이 시드네요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오메가가 포스 센서티브일 수도 있다는 떡밥을 준 것 같습니다. 시드의 방에는 여러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레인지 파인더가 달린 2세대 클론 트루퍼 헬멧, 머드혼의 뿔과 모피로 추정되는 것들, 2세대 클론 파일럿 헬멧, 흰색 만달로리안 헬멧, 그리고 웨스타 건총이 그려진 포스터 등이 보입니다. 자이게리아인들이 등장합니다. 자이게리아인들은 고대부터 노예 거래로 제국을 세웠는데요. 클론 전쟁기에 제국 부흥을 위해 만든 행성 카다보 노예 시설이 적발, 공화국군이 이를 파괴하면서 완전히 힘을 잃은 듯 했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무법지대인 오드만텔의 음지에서 이들이 몰래 노예 징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은하 제국은 노예 제도를 부활시켰기 때문에 훗날 자이게리아인들이 다시 강성하는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커가 머리 아프다는 말을 이번 화에서도 또 합니다. 이제 몇 번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블랙선으로 유명한 팔린 종족 엑스트라들이 보입니다. 오드만텔에 블랙선 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팔린 종족이 다소 정착했나 봅니다. 레커가 쿠앗 임무를 언급합니다. 이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명세에 비해서 쿠앗이 언급된 적은 별로 없어서 신기했습니다. 자이게리아 토착 생명체인 브레작이 등장합니다. 클론 전쟁 시리즈의 외형보다 더 무서워졌습니다. 자바 더 헛의 집사인 비포추나가 등장합니다. 여담이지만 비포추나의 이름에서 비포르트까지가 성이고 유나가 이름이라서 굳이 원래 이름을 부른다면 비포르트 유나가 맞습니다. 비포르트는 라일로스에 서식하는 경비용 짐승의 이름입니다. 예고편에서 오메가가 쓰는 에너지활이 등장합니다. 나이트 시스터즈의 무기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자이게리아 종족의 무기였습니다. 오메가가 우리에 갇힌 무치를 보고 I know라는 말을 합니다. 나가고 싶다는 무치의 말을 알아들은 것인지 이 친구가 무치라는 것을 안 것인지는 몰라도 이 장면도 오메가의 능력에 대해서 추측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아기 랭커가 등장합니다. 큰 랭커는 덩치와 완력 때문에 무섭다면 아기 랭커는 잽싸서 그 나름대로 무섭네요. 랭커는 원래 모성애가 강한 짐승이라서 아마 부모가 따로 존재할 것 같은데요. 자바의 수컷 랭커인 파티샤가 어쩌면 무치의 아버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코가 헬멧을 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화에서는 머리에 달린 구조물 때문에 헬멧을 쓰기가 까다로워서인진 몰라도 헬멧 착용 장면이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뒷면이 늘어난다는 설정을 넣었습니다. 에코가 저렇게 헬멧을 쓰려면 헬멧 측면도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 조금 더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랭커는 힘으로 위계 질서를 유지한다는데 때문에 무치를 완력으로 제압한 레커의 말을 잘 듣게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랭커를 완력으로 찍어 누르다니 레커도 대단하네요. 페넥샨드가 현상금 사냥꾼 길드의 일이 아니라 사적인 요청으로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급됩니다. 드라마 더 만달로리안에서 그로그를 노리는 딘자린도 비슷한 방식으로 일을 얻었죠. 마지막으로 배드배치가 용병 쪽으로 자연스레 넘어가려는 낌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바닥에선 친구와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시드의 말을 헌터는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스타워즈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